젊은 친구들은 잔소리 이런 거 듣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 한 분이 딸기 라떼를 만들었는데 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집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뭐 그냥 나 혼자 사귀고 말았지요. 진짜 어이가 없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직장 생활 하다가 달커 한 3년 차인 임희수입니다. 50대 후반입니다. 퇴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주로 어떤 일 하셨어요? 회계 담당했었습니다. 네. 이사였습니다. 마지막에 회사를 나오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회사 들어간 계기가 회장님이 그 회사로 오라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그 회장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아드님이 회사를 물려받게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드님이 그 회사에 나와서 계속 같이 일을 하셨었고 거꾸로운 관계는 전혀 아닌데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두르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좀 아들 도와주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물갈이가 돼서 젊은 친구들이 새로 들어오는 게 낫겠죠. 아들에게 물려주는 분위기를 느끼셨을 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간두고 뭘 할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스터디 카페 1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하시기 전에 스터디 카페를 먼저 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스터디 카페가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손이 안 가고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에 한 번씩만 들르면 되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지 않나요? 예,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평수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은 기본으로 한 3억 정도 이상 들어있습니다. 한 70평 정도 됐죠. 지금도 하고 계세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익이 얼마나 나나요? 한 4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뭐 한 비용 제하고도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듯이 뭐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나서 지금은 뭐 거의 현상 유지 이런 정도입니다. 사장님 원래 돈이 많으셨어요? 제가 회사 다니기 전에 학원 이런 거 하면서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은 세계에서 1등 갈 정도로 높지 않습니까? 보니까 친구가 학원을 했었는데 굉장히 수입이 괜찮고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한번 차려봤습니다. 한샘학원이라고 프랜차이즈 학원인데 잘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원은 총 얼마나 하셨어요? 한 15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학원을 왜 접으신 거예요? 학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는 괜찮았는데 좀 지루하다고 할까요? 일단 권태를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단은 간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쉬다 보니까 또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마침 아시는 투자회사 회장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회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마지막 직장이셨을까요? 예, 그게 저희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세 번째 창업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매장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 됩니다. 만. 동업하시나요? 혼자 하시나요? 혼자 합니다. 달리는 커피가 뭐 하는 곳인가요? 카페입니다. 보통 음료만 파는 카페들이 대부분인데 이 달리는 커피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샐러드, 토스트를 같이 팔거든요.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께서 커피나 음료보다도 샌드위치, 샐러드가 더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카페라떼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직원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드시는 거 헷갈리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야 될까요? 특별히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더 좋겠죠. 교육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여기 차리고 나서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알려줬어요. 전혀 기술이 없는 분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죠. 배우면 됩니다. 어차피 하다 보면은 다 익숙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여기 메뉴가 몇 가지예요? 샐러드, 샌드위치, 토스트, 음료까지 치면은 한 7, 80가지 이상 됩니다. 그거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거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레시피를 보고 하면 됩니다. 그거 다 드셔보셨어요? 한 80%는 먹어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요. 요거는 따뜻해야 맛있으니까 지금 스프를 데우는 중입니다.
사장님 지금 어떤 일 아, 하시는 지금요? 거예요? 네. 본사에 그 물건 발주하는데 입금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어떤 일일까요? 저도 필요한 커피라든가 여러 식자재 재료들을 주문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재료 중에서 이제 부족한 것들만 추가로 계속 주문하는 거죠. 종류가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돼요. 사장님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원두를 그라인더로 갈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간 다음에 이 커피 추출기에다가 넣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거죠. 하시다가 실수하신 적은 없으세요? 가끔씩은 실수는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지금은 실수를 안 하는 편입니다. 기억나는 실수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닐라 라떼를 달라고 했는데 라떼에는 우유가 들어가는데 그냥 물을 넣든가 바닐라 시럽을 넣어줘야 되는데 시럽을 빼먹는다든가 가끔씩 그럽니다. 매장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커피 나왔어요. 우리는 8시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 합니다. 매출은 얼마나 하세요, 한 달에? 하루 평균 뭐 한 7, 80만 원 정도, 한 달에 뭐 한 2,500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 20, 30%뭐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몇 평인가요? 한 16평 정도,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가요? 한 26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오픈하는데 평수 기준이 있나요? 매장 홀에서도 좀 이용을 하고 또 손님도 좀 받으려면 한 10평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좀 비싸고 자리 피도 있고 해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권리금 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동네는 평일가는 최하가 1억 이상이고 이면도로도 한 3천에서 5천 정도 줘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 주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한 달 운영하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위치를 선택하셨어요? 물론 배달 위주로 한다면은 굳이 이런 번화가에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카페라는 특성상 유동 인구가 좀 많이 있고 그러면 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임대료는 비싸더라도 이 지역을 택했습니다. 이 주변이 어떤 상권인가요? 동천 지역에서 신시가지라고 해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우리 가게 손님들한테 쿠폰을 주는데 이렇게 가게에다가 놓고 다니기도 해요. 막 흐트러져서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여기 단골 손님이 많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도 단골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 주문을 받나요? 배달 주문은 최소 금액이 12,000원입니다. 배달 금액이 그 안에 들어가나요? 배달 금액은 별도입니다. 거리에 따라 틀려요, 배달비. 기본 요금이 3,800원입니다. 그럼 12,000원 배달을 하더라도 사장님께서 3,8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비자들께서 별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지금 뭐가 울렸어요. 이게 아, 예. 뭔가요? 이거는 배달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 배달 플랫폼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 플랫폼마다 행사할 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배달은 매출이 얼마나 차지하시나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한 50대 50 매장하고 배달하고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달 남는 게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배달료를 3,800원 정도 하죠. 배민에서는 한 18% 정도 수수료를 내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직접 주문 받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랫폼에 내는 광고료 이런 것까지 치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팔 때랑 비교해서 수익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 20% 정도 줄지 않을까요?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배달했던 사람이 포장도 해가고 매장도 지나가는 길에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배달 수수료 좀 많이 좀 줄여주세요. 영업하실 때, 아, 나 이런 손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고객 있으실까요? 저희는 순환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컵편자 시켜놓고 3-4시간씩 있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그냥 할 수 없죠. 뭐 그냥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나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치는 안 주셨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하시네요. 예, 제가 좀 부지런한 편입니다. 그래서 물건 구입부터 시작해서 가끔씩 심심하면 배달도 나가고 뭐 그렇습니다. 물건 구입도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본사에서 구입하는 게 따로 있고 제가 구입하는 거는 야채입니다. 양상추라든가 양파 이런 거는 제가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 식자재 마트라든가 하면 또 야채 가게가 또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도 장 많이 보셨어요? 아니요. 이 일 하면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이제는 파악이 되고 일이라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게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 볼 때도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야채 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예. 어떤 생각 드세요? 야채값이 너무 변동이 폭이 큰데 우리가 야채값 올랐다고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들어가야 될 걸 좀 빼시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미치더라도 항상 정량 이상을 넣는 거지 빼지는 않습니다. 여기 커피 나왔어요? 빨 때는 그 옆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거세요?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대로 익히려면 한 달 정도는 걸리는데 한 달 걸려서 기껏 훈련을 시켜놨는데 일주일 지나서 관두겠다. 그럼 다시 또 사람 새로 뽑아서 또 한 달을 가르쳐야 되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잔소리 이런 거 듣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직원 한 분이 딸기 라떼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브랜드에다 갈지 않고 딸기 넣고 우유 넣고 얼음 넣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한꺼번에 갈아버렸어요. 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집으로.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적은 나도 처음 당해봤지만은 그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잔소리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뭐 그냥 나 혼자 사귀고 말았지요. 진짜 어이가 없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직원 잘못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매장 운영하시면서 좋은 건 어떤 거세요? 여러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음식도 직접 만들다 보니까 하루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식업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참 우연하게 저희 집 앞에 달리는 커피가 생겼어요. 거기서 제가 케이준 샌드위치하고 샐러드를 우연찮게 먹게 됐는데 저한테는 되게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광고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가맹점이 늘어나는 회사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달리는 커피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집 걸로 한 집이 커피집이에요. 네. 고민은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많이 고민을 해봤죠. 근데 먹어보고 나서 맛있구나,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졌어요. 커피에 한 가지만 갖고서는 힘들겠지만은 샌드위치, 샐러드를 갖고서 승부를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차리게 됐습니다. 퇴직 후 창업 많은 분이 실패하시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냥 소문 듣고 뭐가 괜찮다 아니면 뭐가 뜬다. 한 예를 들어보면 계절 상품이라든가 탕후 같은 경우는 소문에 따라서 갖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 중요한 사항은 어떤 걸까요? 가맹비가 너무 비싸라든가 아니면 뭐 매월 로얄티를 내라고 한다든가 그런 걸 좀 잘 살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로얄티를 내더라도 그 커피 전문점이 유명해서 매출이 많이 올라서 충분히 상세하고 남는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이런 커피 샐러드점을 어느 분께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퇴직하고 나름대로 창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는 카페 쪽으로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이 들어서 음식점은 사실 준비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오고 하니까 이런 뭐 카페 정도라면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카페를 조금 더 잘 운영해서 매출도 더 늘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 많이 알려져서 이런 카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변합도 하고 그런 정도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퇴직 후에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좋겠지만은 나이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좀 잘 알아보고 너무 창업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한번 쭉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사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나부터 살아야지. 개인이 중요한 거지 본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사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브랜드를 택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운영을 해 나갈 것이겠지만은 결론은 본인 자신이 우선 살아야 되니까 자기한테 가장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어요? 친구야 선배님들 화이팅!